네, 박평찬의 부자병법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백전백승을 위한 전략이죠. 자, 오늘 강의 먼저 내용 살펴보시죠. 호사유피, 부사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원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우리 말이 있죠. 요걸 좀 이제 제가 뜻을 조금 바꿔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부동산은 죽어서 토지를 남긴다. 요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유형의 부동산이든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챙겨야 됩니다. 이건 사실 부동산 분석에 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기본기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상담도 많은데요. 그 내가 갖고 있는 이 단독주택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계속 보유할까요? 또는 뭐 매도할까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단독주택의 어떤 그 미래의 가치가 있고 없고를 우리가 논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건축 활용도예요. 건축 활용도.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단독주택에 이렇게 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이 나대지에다가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 어떤 건물 용도에 대한 부분, 또 규모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건축이 가능한지, 이게 건축 활용도예요. 이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단독주택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고, 그 평가받은 대로 가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독주택에서 중요한 건 토지인데 단순히 면적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모양도 중요하고 또 도로의 어떤 그 도로의 폭, 그리고 붙어 있는 도로가 남쪽에 붙어 있는지 동쪽에 붙어 있는지 북쪽의 도로인지 다 영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토지가 있다면은 경사가 있다라면은 북쪽이 높은 땅이지 뭐 남쪽이 높은 땅이지 다 다르고요. 이렇게 건축 활용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 이거는 건축법을 알아야 돼요. 건축법을.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 건축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건축법을 내가 알아야지만 단독주택에 대한 활용도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단독주택이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건물을 짓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지을 수가 있고 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이고 그 비용을 투자했을 때 다 지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내가 볼 수 있는지 자,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거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기초는 뭐다? 건축법에 대한 이해와 얼마나 건축하기 좋은가, 즉 단독주택은 건물이 얼마나 새 것인가, 지금 당장 건물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가 이것보다도 그 건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남는 토지에다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만큼 단독주택은 토지가 중요하겠죠. 또 단독주택이 아니어도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도 토지, 즉 대지 지분 면적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는 대지 지분 면적이 즉 추가 분담금을 좌지우지하죠. 따라서 재개발을 비교하거나 또는 뭐 재건축 단지를 비교할 때는 여러 가지 걸 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뭐예요? 이 대지 지분에 대한 비교는 필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예를 들면 뭐 30평대가 여의도는 얼마고 반포는 얼마고 뭐 압구정동은 얼마고 잠실은 얼마고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대지 지분 한 평당의 가격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과천부터 저 목동부터 잠실 뭐 강남까지 시세가 딱 있다면은 그분은 일단은 초보는 아닌 거예요. 최소한 중수 이상의 어떤 그 공부가 돼 있는 분이겠죠. 그래서 그 단순히 건물 뭐 30평대, 40평대, 20평대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지 지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건축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시세 체크하실 때는 이중으로 체크하셔라. 건물 평형당 얼마냐와 더불어서 땅 한 평에 지금 얼마를 부리고 있는가. 지금 강남의 요지들은요, 이 대지 지분 가격이 평당 1억 중반에 호가하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1억 중반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것도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면적만 또 볼 게 아니라
그 질을 따져봐야 돼요. 질. 사실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저 용도 지역을 챙겨보셔야 돼요.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우리가 주거 지역, 뭐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많이 있습니다. 이 용도 지역, 예를 들면 용도 지역이 제일 높은 것은 상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상업 지역의 한 평의 가치와 주거 지역의 한 평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만 따질 건 아니고 또 질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때는 용도 지역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뭐 공업 지역, 공업 지역은 또 뭐 중공업 지역도 있겠고요. 또 주거 지역도 1종, 2종, 3종 다 다르고요. 따라서 이러한 기초적인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뭐예요? 토지에 대한 중요성이 머릿속에 딱 있다면은 부동산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기초를 튼튼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부동산은 죽어서 땅을 남깁니다. 이 땅에 대한 개념, 단독주택과 재개발, 재건축, 용도 지역에 대해서 기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이 관심을 갖고 한 번만 더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